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헌재 또는 대법원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법률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규범이죠. 추상적인 규범은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어떤 법률을 해석할 때 합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면은 가급적 그 법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합헌으로 해석돼야 되는 거죠. 그게 법률 해석 기법으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합헌적 법률 해석.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된 해석 즉 합헌적 해석을 택해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다 해가지고 합헌적 법률 해석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합헌적 법률에서 관련된 내용은 풀 수 있고 뭐 2번이라든지 3번 같은 거는 개별 헌재 판례 태도를 숙지하는 거기 때문에 읽어서 숙지를 하면 좋답니다. 자 3번의 5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의 5번 지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정위헌 결정에 의하여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 범위를 정하는 법률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이른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의 권한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맞는 지문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다룬 거죠. 자 여기서 기속력이라는 개념 하나 짚고 가죠. 여러분 일반 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 힘이지만 헌법재판에 인정되는 아주 특수한 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기속력이라는 게 있죠. 기속력이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헌재 태도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묶어버리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속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도 공부하신 분 중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 나온 거 모르는 분 없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헌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부남, 유부녀의 무엇을 침해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판시했죠. 헌재가 그렇게 위헌이라고 판결내면 위헌 판결에는 무슨 힘이 생겨요? 기속력이 생기죠. 기속력이 생겼다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 판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입법부가 다시 기존에 있었던 간통죄와 똑같은 법률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어버리면 뭐에 위배됩니까? 기속력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헌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지만 위헌 판결에는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기속력이 있는 거예요. 합헌 판결은 기속력이 없다라는 것은 자 여기서 한 개 짚어볼게요. 여러분 헌재가 지금 사람을 죽이는 생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인 사형에 대해서 위헌 판결 내리고 있어요? 합헌 판결 내리고 있어요? 합헌 판결 내리고 있죠? 하지만 입법부가 사형 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헌이라고 했지만 입법부는 사형을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폐지할 수 있어요. 왜? 합헌 판결에 무슨 힘이 없으니까? 기속력이 없으니까. 자, 위헌 판결은 기속력 있고 합헌 판결은 기속력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헌재는 한정위헌 혹은 한정합헌 판결이라는 주문도 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어떤 법률에 대해서 헌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법률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위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문을 뭐라고 하고? 한정위헌.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지만 합헌. 이 주문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한정합헌이라고 하는데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질적 일부 위헌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같은 거예요. 헌재는 한정위헌, 한정합헌도 무슨 판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단순한 법률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의미 위헌 판결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넓은 의미 위헌 판결 중 하나로 보고 있죠. 위헌 판결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속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헌재는 기속력을 인정한다라기보다는 기속력을 주장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왜? 내가 이렇게 한정위헌, 한정합헌 판결했으면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은 내 판결을 존중하고 내 판결대로 국가작용해야 돼. 한정합헌, 한정위헌 판결에 무슨 힘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속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대법원은 기속력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은 누구한테 속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한정합헌 판결은 헌재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지 법령에 의해서 기속력이 인정된 주문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헌재 판결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대한민국 내에서 누구 주장이 규범력을 가지게 됩니까? 구조적으로. 이거 모르면 곤란하겠죠. 특히 한정위헌, 한정합헌 판결 기속력에 관해서 대법원과 헌재 판례가 충돌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누구의 주장이 규범력을 가지게 돼요? 누구 주장대로 돌아갑니까? 대한민국은?
누구 주장대로 돌아가요? 헌재 주장대로 돌아가고 있죠. 왜 그래요? 결국에는 재판소원까지 헌재가 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취소해버리고 재판소원을 인정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헌재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서 취소해버리면은 누가 이거를 존중을 해주고 있어요? 정부랑 의회가 존중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법원과 헌재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정부와 의회가 항상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항상 헌재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외침은 정말로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위원 판결이 기속력에 대해서 누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지만 헌재는 기속력이 있다라고 하고